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늘 무릎이 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목이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으로 빌라 앞을 서성이는 노인.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차곤 합니다. 자식들은 뭐하느라 늙은 아비가 저 꼴을 하고 다니게 놔두느냐고 수군대기도 하죠.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들은 모르거든요. 자신들이 새 들어 사는 이 4층짜리 빨간 벽돌 빌라 해피하우스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 김영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명함 한 장 파서 돌린 적 없고 세입자들에게 월세 독촉 전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모든 관리는 부동산 김 사장에게 일임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그저 이 빌라 201호에 사는 맘씨 좋고 오지랖 넓은 늙은이로 통합니다. 이게 제 노년의 생존 방식이자 유일한 유희였습니다. 적어도 그 불청객들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유난히 꽃을 좋아했던 아내였습니다. 봄이면 철쭉이며 영산홍을 사다 나르느라 바빴고 가을이면 국화 화분을 닦느라 허리 한번 펼 새가 없었죠. 아내가 떠나고 덩그러니 남은 건 이 낡은 빌라와 저 그리고 아내가 남긴 화분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오시면 눈을 뜹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야속하게도 눈은 정확한 시간에 떠지는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몸을 일으켜 빗자루를 듭니다. 내 집 앞을 쓰는 일, 그건 아내와의 약속이자 저의 하루를 여는 의식입니다. 쓱쓱 마른 시멘트 바닥을 쓸어내는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복도를 보면 마음속에 낀 먼지도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진작 때려치웠을 겁니다. 그저 내 집을 내 손으로 가꾸는 재미, 그 소소한 만족감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영감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옆집 202호 세댁이 인사를 건넵니다. 참 살갑고 고마운 이웃입니다. 아, 예. 출근합니까? 조심해서 다녀와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등 뒤로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보, 옷 좀 단정하게 입고 나가요. 남들이 흉 봐요. 여보, 흉 좀 보면 어때? 난 지금이 제일 편하고 좋아. 당신이 없어서 조금 심심한 것만 빼면 말이야.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믹스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빌라 앞이 시끌벅적해진 건 요란한 후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이사 트럭이 빌라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사다리차가 굉음을 내며 3층 창문을 향해 뻗어 올라가더군요. 301호. 한동안 비어있던 위층에 드디어 세 사람이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 말로는 젊은 신혼부부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온다니 건물에 활기도 돌고 좋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단에 물을 주다 말고 허리를 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답게 옷차림이 세련됐더군요. 남자는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여자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바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는 동안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지시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뭐, 돈 주고 시키는 일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사 트럭이 떠났습니다. 저는 내심 현관문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통 이사를 오면 떡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료수 한 박스라도 들고 와서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데 말이죠. 아내가 있었으면 시루떡을 해서 우리가 먼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저도 압니다. 요즘은 이사 떡 돌리는 집이 드물다는 것도요. 저녁 7시가 넘어가도록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안 끝나서 경황이 없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쓰레기나 버릴 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가 난장판이었습니다. 빈 박스들이며 포장 비닐, 스티로폼 부스러기가 복도 통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201호 현관 앞까지 짐들이 침범해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더군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그것도 남의 집 문 앞까지 이렇게 짐을 쌓아두다니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뭘 잘 몰라서 그랬겠지. 오늘 이사하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좋은 날이니까 내가 이해하자. 저는 묵묵히 제 집 앞을 가로막은 박스들을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치우겠지. 내일이면 인사하러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입니다. 천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바닥을 내리찍는 듯한 둔탁한 소음, 그리고 와그르르 쏟아지는 웃음소리, TV 소리인지 음악 소리인지 모를 웅웅거리는 진동까지 마치 천장 위에서 운동회라도 열린 것 같았습니다. 집들이를 하는구만. 이사 첫날부터 친구들을 불러 모은 모양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새 집에 들어왔으니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술 한잔 기울이며 회포를 풀고 싶겠죠. 저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아내와 처음 신혼집을 장만했을 때 친구들을 불러 밤새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래층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올라오셨던 기억도 나네요. 그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뿐이겠지. 좋은 날인데 늙은이가 주책맞게 올라가서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지. 저는 TV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덮어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잦아들기는커녕 더 거세졌습니다. 남자의 고함, 여자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까지 마치 제 머리 꼭대기에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1시. 결국 저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천장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저 얇은 콘크리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층은 축제고 아래층은 지옥입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참 힘드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혈기도 좋아 하고 껄껄 웃어넘겼을까요? 아니면 이 양반들이 잠도 안 자나 하고 당장 올라가 따졌을까요? 어느 쪽이든 혼자인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쿵! 그때 엄청난 굉음이 천장을 때렸습니다. 마치 볼링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소리.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이사 첫날이라도 새벽 1시에 이건 아니죠. 슬리퍼를 신고 현관 쪽으로 향하려다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오늘만 참자. 첫날부터 얼굴 붉히면 앞으로 계속 불편해져. 저는 다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귀마개를 찾아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주치면 웃으면서
점잖게 한마디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어제는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도 밤에는 조금만 조심해줘요. 라고요. 그러면 그들도 미안해하며 사과하겠죠. 사람이라면 의뢰 그럴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소음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베푼 그 알량한 관용이 그들에게는 만만함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새 쿵쿵대는 소리에 뒤척이며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화롭던 노년의 일상이 이 무례한 불청객들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게 깨져나갈지를요. 301호의 불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한 불씨는 오히려 그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손가락을 들어 천장을 가리킬 겁니다. 단 20cm, 그 얇은 콘크리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의 보금자리는 완벽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사 첫날의 소음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무려 30일이 지나는 동안 제 머리 위에서는 매일 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들이가 길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땐 젊은 사람들이라 노는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그 소리. 쿵, 쿵, 쿵.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발 뒤꿈치에 쇠몽둥이를 달고 바닥을 내리찍는 듯한 이른바 발망치 소리였죠. 그 진동은 천장을 타고 내려와 제 가슴팍을 그대로 때립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드르륵, 드르륵. 의자를 끄는 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신경을 갉아먹습니다. 거기에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남자들의 고함과 여자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까지 301호는 밤이 되면 깨어나는 야수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 자리에 누워도 심장이 벌렁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뒷목이 뻐근해지는 날들이 계속됐죠. 경비실에 인터폰을 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이가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웃사촌 아닙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알아들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저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가장 빛깔 좋고 맛있는 제주 감귤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서 싫은 소리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테니까요. 이거 드시고 밤에는 조금만 살살 걸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귤박스를 건네면 그들도 미안해하며 사과할 거라 상상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사람 사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9시, 아직 본격적인 소음이 시작되기 전 저는 귤박스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손바닥에 땀이 나더군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확 끼쳐오는 음식 냄새와 훈기. 그 사이로 301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에 반바지를 입은 그는 짝다리를 짚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죠. 누구세요? 퉁명스러운 말투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짐짓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바로 아래층 201호에 사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대답도 없이 턱을 까딱하며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잡상인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들고 있던 귤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이사 오신 지 꽤 됐는데 인사가 늦었네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귤 박스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받겠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근데요? 이거 주려고 오신 건 아닐 테고. 생각보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잠기가 좀 밝습니다. 밤늦게 발자국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요. 밤 10시 이후에는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나 하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자존심을 굽히고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 참나.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귤 박스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무례하던지 귤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파트 아니에요. 빌라라고요. 방음 안 좋은 거 알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알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서로 조심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예의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산 내 집에서 내 발로 걷는데 그게 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집에서 뛰기를 했어요? 아니면 망치질을 했어요? 그냥 생활하는 소리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건 그쪽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끝장이니까요. 젊은 양반, 내가 뛰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소. 밤에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니까 뒤꿈치만 좀 들고 걸어달라는 거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말을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잠 없다더니 진짜네. 그리고 그쪽 집 TV 소리나 좀 줄이세요. 우리 집까지 다 들리니까. 뭐요? 귀 안 먹었으면 텔레비전 소리나 줄이시라고요. 남의 집 와서 훈계질하지 마시고. 쾅! 면전에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바람이 훅 불어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귤 박스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귀가 먹었다니, 예민하다니, 평생 남에게 폐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파란 젊은이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은 귤 박스를 거실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천장에서는 보란 듯이 더 큰 쿵쿵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쩔 건데? 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까지 찔끔 나더군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내 편을 들어줬을 텐데, 같이 욕이라도 해줬을 텐데, 혼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사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씁쓸한 속을 달래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빌라 입구 분리수거장 쪽에서 낯익은 주황색 박스가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가가 봤습니다. 제주 감귤. 어제 제가 샀던 바로 그 박스였습니다. 어젯밤 그래도 301호 주려고 산 감귤이니 자기 전에 301호 문 앞에 두고 잠에 들었습니다. 박스는 지지겨진 채 찢겨 있었고 그 안에 담겨 있던 귤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로 찼는지 터지고 뭉개진 귤 껍질 사이로 노란 과즙이 흘러나와 시멘트 바닥을 더럽히고 있더군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닌 그냥 길바닥에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느꼈던 모멸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제 호의가, 제 인격이, 그리고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저 더러운 바닥에 짓밟힌 겁니다. 터진 귤을 바라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지렁이가 아닙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입니다. 저들은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묻고 터진 귤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과즙이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착각했군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제 잘못입니다. 짐승에게는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는 법인데 말이죠. 귀가 안 먹었으면 이라고 했나?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귀는 아직 쌩쌩하다. 그리고 내 눈도 똑똑히 보고 있다. 내 놈들이 내 호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좋습니다. 이웃사촌?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전쟁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단 방식은 제가 정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며 펜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201호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짓과 해서는 안 될 짓의 경계.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파국을 넘어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301호는 기어이 그 선을 아주 처참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지난번 귤박스 사건 이후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직접 부딪혀봤자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해주는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라는 신분은 숨긴 채 그저 고통받는 세입자로서 호소했죠. 김 사장, 위층 소음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어. 자네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줘봐. 김 사장은 펄쩍 뛰며 당장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3자가 그것도 관리인이 정식으로 경고하면 조금은 눈치를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김 사장의 방문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소음은 생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고문이자 저를 향한 노골적인 보복이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가장 고요한 시간, 천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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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규칙적이고 묵직한 진동이 머리 위를 맴돕니다. 안마의자입니다. 그것도 바닥에 매트 하나 깔지 않고 최고 강도로 돌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진동은 뇌를 흔들고 심장을 조여옵니다. 겨우 잠이 들락 말락하던 찰나에 시작된 그 진동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대낮에도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쿵, 쿵. 마치 쇳덩이를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리는 듯한 둔탁한 굉음. 아령이나 캐틀벨 같은 운동기구를 바닥에 내던지는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를 수십 번. 이건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시위였습니다.
사람을 피 말려 죽이겠다는 살기마저 느껴졌죠. 저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퀭한 눈에 푸석한 얼굴, 영락없는 폐인의 몰골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 들여 지은 내 집이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먼저 떠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집인데, 저런 근본 없는 인간들 때문에 내 발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안마의자 진동에 시달리다 쪽잠을 자고 일어난 참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 약이라도 사올 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발치에 무언가가 툭 채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쓰레기와 먹다 남은 치킨 뼈, 찌그러진 맥주 캔이 뒤엉킨 쓰레기 봉투. 그 입구가 묶이지 않은 채 제 현관문 바로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싶어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봉투 겉면에 붙은 노란색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색 포스트잇.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스트잇을 떼어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썼을 리가 없다고.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201호 꼰대 할배. 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시든가 아니면 요양원이나 가세요. 늙으면 죽어야지 왜 남한테 피해를 줘? 이거 드시고 빨리 가세요. 이거 드시고 빨리 가세요. 그 이거가 가리키는 건 발밑에 놓인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라는 말 뒤에 붙은 저 웃음 표시. 저것은 요양원으로 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저승으로 꺼지라는 뜻일까요? 핑 하고 머릿속 혈관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으윽.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아니요. 그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힌 참담함이었습니다. 내 나이 70평생.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땀 흘려 이 건물을 올렸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 내가 고작 저런 핏덩이들에게 죽어야 할 존재, 쓰레기나 먹어야 할 존재 취급을 당하다니요. 심장이 찢어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그들이 내뱉은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이 집을 함께 지키다 먼저 떠난 제 아내까지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생을 바쳐 가꾼 화단 옆에서 아내의 흔적이 서린 이 집 문 앞에서 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포스트잇을 쥔 주먹에 핏줄이 섰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다 못해 찢어질 듯 바스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리고 저 사악한 것들을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질 듯 위태로운 그 봉투를 들고 저는 301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저 위층 문 뒤에서 그들은 지금쯤 킥킥대고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보고 놀랐을 거라며 자기들끼리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까요?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했나? 피해주지 말고
요양원이나 가라고 했나? 좋다. 내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요양원도 가지 않는다. 대신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늙은이가 품은 도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찢어질 듯 구겨진 포스트잇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이자 저의 각성제입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꺼내볼 복수의 맹세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이웃사촌? 개나 주라지. 이제부터 너희는 내 세입자가 아니다. 내 평온한 노년을 파괴하러 온 박멸해야 할 해충일 뿐이다. 저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 없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 예. 영감님, 갑자기 무슨. 긴 말 안 해. 계약서 원본 들고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끊은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죠.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집주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각오해라 301호.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 이치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입고 3년 만에 처음 꺼내는 검은색 정장입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냄새마저 비장하게 느껴지더군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은 힘없는 201호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깃을 세운 저는 이 4층짜리 빌라 해피하우스의 소유주 김 회장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듯 저는 넥타이를 매듭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단골 부동산 중개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믹스 커피나 한 잔 얻어 마시러 왔겠거니 했을 김 사장이 정장 차림의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이고, 영감님, 아니 회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때 빼고 광내셨네요. 김 사장 앉게. 일 좀 봐야겠어. 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소파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01호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죠. 김 사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여 301호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던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저를 돕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이거 참 기막힌 타이밍이구만. 301호 신혼부부의 전세 계약 만료일.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죠. 그런데 2년 전 301호는 법이 바뀌기 직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 조건에 따르면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오늘이 10월 24일, 만료일은 10월 31일. 법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한이 딱 며칠 안 남은 그야말로 막차를 탄 상황이었죠. 더 재미있는 건 시세였습니다. 김 사장, 지금 우리 동네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나? 어휴, 말도 마세요. 2년 전보다 1억은 뛰었죠. 전세 물건이 없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301호는 2년 전 제가 아는 지인의 조카라기에 시세보다 무려 5천만 원이나 싸게 전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거기서 1억이 더 올랐으니 놈들이 이 집에서 나가 다른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당장 일주일 안에 그 큰 돈을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로또나 다름없는 혜택이었던 겁니다. 그 혜택을 발로 차버린 건 바로 그들 자신이고요. 김 사장, 지금 당장 내용 증명 작성해. 301호,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예. 아니, 회장님. 갑자기요? 만기 일주일 남겨두고요? 지금 내보내면 저 사람들 갈 데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건 너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진행해. 토 달지 말고. 제 서슬 퍼런 눈빛에 김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그 소리가 마치 301호 부부의 목을 조이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예상대로 사단이 났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김 사장님, 이게 대체 뭐예요? 301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손에 구겨진 종이 뭉치를 들고 씩씩거리며 들어왔고 아내도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신문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얼굴을 가린 채 소파 구석에 몸을 묻었습니다. 아니, 계약 만료 일주일 남겨두고 나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김 사장이 난처한 듯 땀을 뻘뻘 흘리며 응대했습니다. 아니, 그게 집주인께서 워낙 강경하셔서 저도 어쩔 수가. 강경은 무슨 얼어 죽을. 법적으로 자동 연장된 거 아니에요? 나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 배째라고 해요. 저기 선생님, 계약서 다시 보세요. 특약사항에 만기 일주 전 통보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 증명 도달했으니 효력 발생했고요. 김 사장의 설명에 301호 여자가 악을 썼습니다. 그럼 당장 1억 5천을 어디서 구해요? 융자도 막혔는데.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그 늙은이 어디 있어? 전화 연결해요, 당장. 그 늙은이.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접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테이블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고요해진 사무실 안. 부부의 시선이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쏠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중절모를 옆에 둔 노신사. 그들은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에 온 다른 손님 정도로 생각했겠죠. 남편이 저를 흘깃보더니 김 사장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손님 있다고 피하지 말고 당장 집주인 오라고 하라고요. 내 눈앞에 데려와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뚜벅, 뚜벅.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네들이 찾는 집주인이 여기 있는데 왜 그리 소란인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설마 하는 표정. 매일 밤 쿵쿵거리며 괴롭히던 그 아랫집 늙은이와 눈앞에 정장 입은 노인을 매치시키느라 뇌가 버퍼링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자가 먼저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점잖으면서도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놀랐나? 트레이닝복 입고 빗자루질하니까
관리인인 줄 알았나 보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201호 할아버지가 아니라 김 회장일세. 자네들이 새 들어 사는 해피하우스 건물주. 쿵.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상황 파악이 끝난 겁니다.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기머거리 취급했던 그 노인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집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아, 아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남자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방금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허리가 90도로 굽혀졌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자네들이 내 문 앞에 붙여놓은 쪽지, 내 아직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네. 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노란 포스트잇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왜 남한테 피해를 줘? 이거 드시고 빨리 가세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다 못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는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자네들이 그랬지? 늙으면 죽어야지 왜 사냐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저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늙은이 집에 창창한 젊은이들이 살면 쓰나. 부정타게. 안 그런가?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저희 지금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남자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더러운 것이라도 닿는 양 가볍게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을 보며 말했죠. 김 사장 뭐하나? 업무 처리 마저 안 하고. 일주일 남았네. 날짜 맞춰서 집 비우라고 해. 안 비우면 명도 소송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회장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체증이 쑥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집을 비우게 하는 것, 그것은 법이 하는 일이고 그들이 내게 준 모멸감을 갚아주는 일은 이제부터 제가 직접 할 겁니다. 301호 부부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일 겁니다. 계약 만료일 당일, 며칠 전 부동산에서 저에게 호되게 당한 뒤로 부부는 매일같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음료수 박스를 들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도 했죠.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삐어서 회장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돈으로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못 알아봐서 죄송하다? 그 말은 곧 건물주가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의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그저 닥쳐올 추위가 무서웠다는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울먹임을 들으며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냐고요? 천만에요. 제 손에는 여전히 꼬깃꼬깃한 노란 포스트잇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이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다리차가 굉음을 내며 다시 301호 창문에 걸쳐졌습니다. 2년 전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던 그들의 표정은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침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뒷짐을 지고 화단 앞에 서서
그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짐이 트럭에 실릴 때쯤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퀭한 눈.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이더군요. 회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비굴한 모습. 저는 주머니에서 그 노란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접착력이 다 떨어져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를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거 자네가 준 선물이니 가져가게. 내가 귀가 어두워서 말이야. 아, 회장님. 자네들이 쓴 대로 내가 늙고 귀가 먹어서 재계약해달라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 그러니 어쩌겠나. 젊은 자네들이 이해해야지.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여자가 뒤에서 남자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들은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더군요. 그들이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은 2년 전 시세,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햇빛 드는 지상층 전세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마 습기 찬 반지 하나,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을 전전해야 할 겁니다. 안락했던 301호는 그들에게 과분한 천국이었습니다. 스스로 걷어차 버린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눅눅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겠지요. 그게 그들이 치러야 할 수업료입니다. 트럭이 떠나고 빌라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횡하니 빈 301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냐고요? 그럼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라고 서로 웃으며 지내기가 이토록 힘든 걸까 싶어서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301호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이 신신당부해서 고르고 골랐다는 세입자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청년이라더군요. 이사 온 첫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층 301호에 이사 온 학생입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청년이 사람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떡 대신 롤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찌나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지 보고 있는 저까지 기분이 환해지더군요. 아, 예. 반가워요. 혼자 지내나? 네. 학교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덜렁거려서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인데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말하는 뽐새가 참 예쁩니다. 지난번 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불편하긴. 학생도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편하게 지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려고 무거운 신문지 뭉치를 들고 나가는데 계단을 내려오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들게요. 무거우신데 놔두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 거뜨네. 에이, 제가 힘쓰려고 밥 먹는데요, 뭐. 비키세요. 청년은 제 손에서 신문지 뭉치를 번쩍 뺏어 들고는 1층까지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먼저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봄날이 다시 온 것 같아. 저녁에는 갓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조금 챙겨 301호로 올라갔습니다. 객지 생활하는 학생이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까 싶어서요. 청년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가 다 떨어져서 라면만 먹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몽글몽글해지더군요. 이제 밤이 되어도 천장은 조용합니다. 가끔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건 소음이 아니라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기특한 신호로 들립니다. 발소리도 들리지만 쿵쿵이 아니라 타닥타닥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요즘 다시 꿀잠을 잡니다. 화단에 영산홍이 붉게 피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입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데 등교하던 청년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합니다. 저도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평범한 아침, 평범한 인사. 이 사소한 것들이 왜 그토록 그리웠을까요? 이웃사촌. 가까이 있어서 사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어야 비로소 사촌이 되는가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죠. 그걸 아는 사람만이 품격 있게 늙어갈 수 있고 또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밤 아내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리려 합니다. 당신이 남겨준 이 집, 이제야 다시 평화를 찾았노라고. 그리고 나도 남은 생을 더 넉넉하고 따뜻한 어른으로 살다 가겠노라고. 해피하우스 201호의 봄날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